자, 이제 다섯 번째는 매수 가격, 절차. 매수 가격, 절차 등은 토지 보상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저 왼쪽에, 오른쪽, 저쪽 부분에 있는 법률 이름이 하나가 뭐였죠? 지방재정법이지. 요걸 또 서로 바꿔 써놓는 거야. 그러니까 채권이라고 단어가 붙으면 무슨 법? 지방재정법이야. 왜냐? 채권은 지자체니까. 지자체가 발행하니까 지방재정법. 여기는 매수 가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수 청구했잖아. 그럼 가격 그러면 저 법에 가면 있어. 무슨 법? 토지보상. 그럼 아까 배웠잖아. 토지보상법. 뭐로 돼 있어? 사전에 현금으로 뭐 기준 공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기준한다 그 뜻이야. 그래서 항상 법이 이름에 두 개 나올 때는 채권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지방재정법, 매수가격 절차하면 토지보상법 이러면 돼. 자, 여섯 번째가 매수 청구 후에 대한 내용이야. 그럼 매수 청구 후에 내용이 있다는 건 뭐냐면 매수 청구가 형성권이다 아니다. 형성권이 아니니까 그 다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는 행위 제한이 완화된다 이렇게도 말해. 간혹가다 어디 이제 조문을 보면 시험 문제 지문 보면 어떤 경우에 행위 제한 완화된다 이런 말이나 시설 부지에서 행위 제한이 완화된다 이런 말이 나와. 그때 요걸 말하면 돼. 그러면 결론은 아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요 허가 대상 행위도 결론은 행위 제한이 뭐 됐어? 완화시킨 거지. 그러니까 시설 부지에는 행위 제한 완화 문제가 나오면 두 군데가 나와. 이쪽 문제도 있고 저쪽 문제도 나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완화되는 조건을 보면 완화시키려면 첫 번째 조건이 나와. 요건이라고 그럴까? 자, 요건은 일단 토지 소유자가 뭐를 먼저 했어야 돼? 매수 청구야. 그러니까 매수 청구 후라고 그랬으니까 지문에가 항상 소유자가 뭐부터 매수 청구를 했어 이제. 근데 청구를 했더니 두 가지가 있겠지. 매수 안 하기로 결정이 됐다. 청구했더니 매수를 안 하기로 결정. 아까 몇 개월? 6개월 안에 매수 여부 결정하다. 6개월 안에 결정이 나와서 안 사겠다고. 두 번째는 매수를 하겠다고 결정이 나왔어. 그래 놓고 몇 년 안에 2년 안에 매수를 안 해주는 경우 이 말이겠지. 열받지 이제. 그러면 처음부터 안 산다고 그러면 될 건데 사겠다고 해놓고 2년간 또 묶어놓는 거잖아. 이게 바로 행정청에 이제 여러분들이 믿게 보이면 이렇게 가는 거야. 어차피 처음부터 안 사줄 땅이야. 안 사줄 땅인데도 여러분이 와서 막 난동 부리고 큰 소리 치고 그러면 그래 알았어 사줄게. 그러고 몇 년 2년간 또 묶어놓는 방법이 여기에 있어. 이것도 잘해놔. 처음부터 결정되면 내가 바로 뭐 하면 되는데 사겠다고 결정해놓고 안 사주는 경우잖아. 더 열받는 경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두 번째 개발행위 허가가 나온다. 이런 뜻이 돼. 그러니까 반드시 토지 소유자가 개발행위 허가 받으려면 뭐까지 있어야 돼? 매수 청구 후에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근데 시험장은 이렇게 안 나와. 개발행위 허가를 못 받은 경우 매수 청구한 이렇게 나와 시험 문제가. 그럼 틀렸지 순서가? 항상 개발행위 허가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야? 청구 먼저 한 거야. 근데 시험장은 이게 잘 안 보여. 응? 그래서 항상 청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를 받게 됐다 이렇게 나와. 그럼 허가를 받으면 허가 받아서 만드는 행위가 있겠지. 허가 대상 행위는 세 가지가 크게 세 가지로 나와. 단독주택. 그러니까 허가만 받으면 그 땅에다 뭘 줘? 단독주택. 현재 지목이 뭐야? 그렇지. 지목이 대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단독주택 바로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대신에 3층 이하로. 그러니까 매수 청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청구도 안 사겠다 결정하면 바로 허가 신청하면 되고 허가 나와야 돼. 줘야 돼. 안 사주기로 했으면 반드시 허가를 해줘야 돼. 그러면 여러분 땅에다 무슨 주택을? 단독주택을 3층 이하로 지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단독에서 주의할 게 있어. 우리가 원래 단독주택은 건축법으로 가면 종류가 4개가 나오지. 4개. 그런데
거기에 다중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공간도 있겠지? 요거는 제외가 돼. 그러니까 결론은 순수하게 뭐만? 단독이야. 순수한 여러분 3층이야 다가구 이렇게 나와. 다가구는 단독은 해당되는데 여기서는 안 되는 거야. 순수한 단독만 돼. 그 다음에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이야. 앞으로 근린생활시설은 상가야. 상가. 그러니까 1종이든 2종이든 근린상가도 설치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단독 못 지어. 단독 짓기 싫으면 뭐로? 상가 지어서 임대 수익 올려라 이 말이겠지. 대신에 2종에서는 4개 제외 이렇게 나와. 아직은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냥 나중에 배워. 2종에서는 4개는 안 되고, 그럼 시험에서 4개 설치할 수 있어. 4개 중에 하나 써놓고 설치한다 그러면 또 틀리겠지. 그런 개념이야. 세 번째는 공작물. 공작물 설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에 지금 만들어진 것들은 1번, 2번은 영구적이야, 임시적이야? 영구적이지. 이건 영구적이지. 그럼 요거하고 비교해봐. 이건 영구야, 임시야? 임시지. 그게 차이점이야. 그래서 요놈하고 저놈하고 섞어놓고 또 출제하면 또 시험장을 또 틀리는 사람 많아. 특히 저 경우에다가 가설 건축물을 딱 넣어놔. 그럼 많이 틀리지. 왜냐? 여기 분명히 공작물 있지? 여기도 공작물 있지? 여기 뭐 있어? 가건물 있지? 그러니까 공작물, 가건물 나오게 또 연상이 되겠지. 그래서 저기에다 또 출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 잡아. 2년은 임시적, 10년은 영구적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구적 개념에다 가건물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런 개념. 그러니까 시험은 똑같은 지문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 어떤 행위 하다가 안 되면 허가받아 뭐 한다 이렇게 나올 때 요놈하고 요놈을 또 시험에다 섞어 놓으면 또 많이 틀려. 그래서 아까 이거 지우지 말라는 게 이거 보이는 거지 지금. 요렇게 공부할 줄. 그러니까 양쪽에서 뭐가 비슷한 게 나오면 그게 구분이 돼 있어야 돼. 요게 구분하고 대충 공부하면 시험장에 이게 섞어 놓으면 그때 틀리게 되는 거지. 정리하시겠지? 저까지 찍고. 저까지는 찍으셨지? 저거 찍고 책으로 해드릴게 이제. 자, 교재는 93쪽을 볼까요? 93쪽. 93쪽의 양괄호 4번. 장기 미집행, 그러면 이제 알아듣겠죠? 장기 미집행 시설도 무슨 청구한다. 그 시설 부지도 매수 청구다. 매수 청구에다가 형성권 아님 이렇게 써놔. 매수 청구 밑에다 형성권 아니다. 이렇게 써준 이유는 좀 이따 찍었어도 굳이 안 봐도 이 문제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써놓으시면 되지. 자, 그리고 2번 매수 청구. 매수 청구가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맞아야 돼. 첫째, 둘째 줄에 시설 결정의 고실로부터 몇 년? 10년 이내. 10년 이내 하고 그 다음 줄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반대로 첫 줄에 지목이 뭐? 대인 토지. 첫 줄에. 그러니까 책이 또 반대로 써져 있어. 원래는 시설 결정이 되고 몇 년 안에 사업을 10년 안에 사업을 안 했고 그리고 지목이 돼 이렇게 나와야 돼. 여러분 책을 또 거꾸로 써놨어. 거꾸로. 일단 요건은 두 가지야. 이 두 가지가 맞아야 무슨 청구가 나와? 매수 청구 나오지? 지목이 돼 있으면 매수 이러면 안 돼. 10년 안에 사업을 안 했다는 지문이 먼저 나오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매수 의무자가 나와. 내가 일부러 괄호속 같은 거 일부러 안 읽어드렸어. 그건 나중에 5월쯤 가면은 괄호속 문제도 공부하셔야 돼. 근데 지금은 괄호속 공부까지 하다 보면 기본도 안 되는데 그거 하다 보면 헷갈려서 못 푸는 거야 문제를. 그래서 1, 2월, 3, 4월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걸 배워. 그리고 5월부터는 거기에서 조금 더 추가된 걸 배울 거니까 밑줄 안 그어지면 일단 보지면 안 돼. 집에 가서 괜히 이제 그거 보면 또 헷갈려서 모르니까 지금은 그어준 것만 보면 돼. 3번으로 내려와요. 매수 의무자. 그럼 매수 의무자는 무조건 누구다? 특, 광, 시장, 군수가 먼저 나오지. 자, 예외에서 가에 보면 맨 끝부분 시행자 밑줄 긋고 나는 둘째 줄에
둘째 줄 끝부분에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서로 다르면 누구, 설치할 의무자, 이렇게 돼 있지. 한꺼번에 그것만 공부하시면 돼. 그러니까 다시 매수 의무자 예외는 누구하고 누가 있어? 시행자하고 설치관리 의무자가 있어. 근데 설치관리 의무가 서로 다를 때는 누구한테? 설치 의무자. 설치 의무자가 매수 의무자예요. 자, 다음 자. 매수 절차 2번, 3번. 매수 여부 결정은 매수 의무자는 이 말이 빠지고 없네. 매수 여부 결정은 매수 청구 받은 앞에다. 매수 의무자는 결정 뒤에다. 매수 의무자는 됐나요? 뭐 받으면? 매수 청구 받으면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 결정하여 거기다 그냥 통지한다, 이렇게 써놔. 왜 이렇게 책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 다시 매수 여부 결정은 누가?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 받으면 6개월 안에 매수 여부 결정해서 통지해야 한다. 결정하고 뒤에다 통지해야 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3번에 가면 둘째 줄, 셋째 줄로 가자. 셋째 줄. 셋째 줄 끝에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뭐 한 날? 알린 날부터 2년 안에 매수해야 한다. 대금 지급은 원칙 현금, 예외 채권. 자, 채권이 나오는 기억 첫 줄 끝에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 지자체인 경우에는,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에는 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하고, 거기 가나에다 이렇게 써세요. 거기 가나에다 이렇게 하고, 나에다는 직권이다 이렇게 써놔. 앞에다 써야 되겠지? 가나니까. 여러분 지금 가나요. 앞에다 써줘야 되겠지? 그래서 첫째, 누가 원한다? 토지 소유자가 원한다. 나는 가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야. 자, 소유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직권이 되는 거야. 발행한 사람 직권으로 두 가지.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나 비업무용 토지인데 얼마가 초과돼? 3천만 원 초과했을 때 그 초과 금액 이렇게 나와. 여러분 시험 얼마나 쉽게 나와? 2천만 원 초과로 나왔어. 시험 문제. 얼마나 잘 줄 수 있어. 그러니까 한 번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 돼. 암기하려고 하면 안 돼. 우리가 이제 3월쯤 가면 이런 설명 없어. 아까처럼 뭐 아버지가 뭐 돈 뺏길까 이런 말 절대 안 해줘. 3월부터는 그냥 있는 지문 그대로 넘어가. 그러니까 요 1, 2월에는 이해를 하면 돼. 이해. 1, 2월은 공부 다 생각하지 말고 저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 이유 요런 거를 이해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시험장 가서도 그것만 기억나면 시험 문제는 다 풀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 상환기간 이율. 상환기간 밑줄 얼마? 10년 이내. 이율은 그 둘째 줄.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뭐로? 평균 이상. 다시 다 구체적인 상환기간 이율. 그럼 뭐로 정한다? 조례. 끝에 가서 조례 찾으면 돼. 그 다음에 디귿의 채권의 발행 절차. 그 밖에 필요사항은 이 법에 없을 때 무슨 법? 지방재정법. 그 다음 6번 동그라미 1번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뭐부터 했어? 매수 청구를 했지. 그때 다음에 해당하면, 자, 다음이 바로 가나. 매수 청구에 대해서 뭐 하지 않기로 결정? 매수 안 하기로 결정했던가. 결정했는데 2년 안에 매수 안 했다. 아까 설명했지. 그럴 때 다시 보면, 그러면 그 소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개발행위 허가받아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할 수도 있다. 해서 동그라미 2번 허가 대상 물건 그러면 행위.
허가대상 물건이라 그러면 창피한 거예요. 이거는 허가대상 행위. 자, 무슨 주택? 단독으로 3층이야 하고 가로 속에 3개 제외 써놔 있죠. 그 다음 다는 1종 2종 근생이야. 똑같이 3층이야. 근데 2종에 괄호 속에 4개 있죠. 그건 아직은 외우지 말고 내가 그냥 5월쯤에 하면 돼. 5월쯤에. 지금은 건축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어차피 배워놔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쉽게 1종 2종 근생으로 몇 층이야? 3층이 하는데 라고 마지막 공작물 하고 나와 있어. 그럼 공작물에는 층수가 없지? 거기다 또 층수해 놓는데 틀리지 말고. 왜 공작물에는 층수가 없나요? 공작물은 지붕이 없잖아. 지붕 없는데 위에다 얹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런 것도 생각해야 돼. 시험에서 3층이야 공작물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공작물에는 층수가 있어 없어? 없다 기억하고 돼. 자, 반달고라 7번 법 이름 바꾸고. 무슨 법일까? 토지보상법. 차라리 이런 말 안 써주면 덜 쪽팔리지. 이런 말 있지. 아무것도 안 하면 중간이라도 가는 거지. 괜히 공익사법 쳐놨다가 쪽팔리잖아 이거. 공익사법 어디 가도 없어 이런 법은. 토지보상법. 그래서 자 밑줄 매수 가격, 매수 절차 등 요게 나오면 토지보상법 준용한다 이렇게 나오면 돼. 그 다음에 이제 5번에가 내용이 나와. 이제 그래서 5번을 좀 설명을 할 건데. 자, 이제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과정. 자, 또 보시고. 그럼 지방의 보고는 누가 하느냐? 특광시장군수. 보통 이 특광시장군수를 다른 말로는 지자체장 이렇게도 말하죠. 특광시장군수. 이 사람들이 지방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그 보고는 매년 보고를 하여야 한다 하고 의무를 줘. 꼭 하라고. 그럼 해야 되는 사유가 뭐냐야. 자, 첫째. 시설이 결정고시가 됐어. 그러면 시설이 결정고시 됐다 그 말은 뭐요? 만들려고 한다 그 말이겠지. 그런데 그런 시설이 있는데 고시된 시설이 있는데 첫째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어. 설치하려고 했는데 필요가 없어졌어. 이런 경우나 두 번째가 10년 안에 사업을 안 했을 때. 그래서 아까 우리는 이것만 배웠잖아. 근데 시사유가 하나가 더 있어. 사실은 10년짜리일 때 이게 나오지만 이건 10년 기간 없어요. 위에 1번은 결정해놓고 무조건 갑자기 뭐 할 필요가 없어져서 설치할 필요가 없어졌거나 이렇게 바로 나오든가 아니면 결정했는데 몇 년 안에 10년 안에 둘 중에 하나가 나와. 시험에서는 이 둘 중에 하나 지문이 써준다는 얘기야. 그럴 때 매년 보고인데 이런 건 외우지 말고 무슨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이런 것들을 매년 보고하러 나와. 그럼 우리는 요거 이제 결정고시된 시설이 뭐 할 필요가 없어졌다? 설치할 필요가 없어졌거나 또는 10년 안에 사업을 안 하게 된다면 특광시장군수가 지방의회에다 뭐하라? 매년 보고하라. 이러면 돼. 매년 보고한다. 그러면 지방의회는 그 보고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90일 안에 해제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지금 뭘 구분해야 돼? 요것만 찾으라는 얘기야. 이런 날짜 같은 거는 필요 없어. 보고일로 접수일 90일 이런 건 의미 없으니까 일단 매년 보고해야 한다.
보고받은 지방위에는 뭐한다? 해제하라고 권고할 수 있죠. 그러니까 꼭 공고할 필요는 없는 거지.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 이런 개념이 돼.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공고받았을 때 먼저 특별광역시장. 특별광역시장은 권고받으면 받은 날로 1년 안에. 이 말 알겠죠? 권고했으니까 권고 뭐 했어? 받았지. 항상 날짜 계산은 뭔 날? 받은 날로 시작돼. 받은 날로 1년 안에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결정하여야 한다. 근데 여기다 시험 문제 낸 적은 거의 없어. 여기다는. 두 번째가 시장군수. 시장군수는 해제 권고 받았어. 그럼 바로 본인이 해제할 수 있나 없나? 시장군수는 결정권이 없잖아. 항상 시장군수는 뭐에 대해서만 결정권이 있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요거 하나만 결정권이 있지 시설에 대한 결정권은 없잖아. 그러면 시장군수는 권고를 받으면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항상 시장군수 누구한테? 도지사에게. 이거 해제하기 위해서 해제해달라고 뭐를 해야 돼? 신청을. 요게 문제가 돼. 특방은 권한이 있으니까 무조건 받고 1년 안에 해제하면 되는데 시장군수는 결정권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해제를 위한 결정 신청을 하는 거야. 그러면 도지사는 신청받은 날로 1년 안에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결정에. 그럼 여기서도 주의할 게 똑같은 1년이지. 근데 하나는 뭐 받은 날이야? 그렇지. 여기는 권고를 받은 거고 여기는 신청을 받은 거지. 요런 걸 시험에 내는 거야. 요런 거를. 어차피 1년은 똑같이 맞춰줄 건데 언제부터 1년이냐? 특광은 바로 뭐 받아서 권고받고 바로 본인이 해제를 했으니까 권고받고 1년이야. 도지사는 권고받은 적이 없지. 누가 받아서 권고는? 시장군수가 권고를 받은 거지. 그러면 시장군수가 신청을 한 거니까 무슨 날로? 신청. 왜냐면 권고일로 따지면 또 1년이 안 되게 되잖아. 권고했는데 6개월쯤 있다가 신청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6개월밖에 안 남은 거지. 근데 뭐 한 날로? 신청할 로 따지면 그대로 몇 년? 1년이 돼.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한 번만 생각하면 돼. 숫자 1년 중요한 게 아니야. 1년 앞에 뭐냐지. 특광은 뭐 받았어? 권고받고 바로 했으니까 권고가 돼. 도지사는 권고 받은 적이 없잖아. 근데 권고받고 이러면 안 되지. 시장군수가 권고는 받았고 시장군수가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신청을 했잖아. 그러니까 도지사는 그 신청 받은 날 이렇게 되는 거지. 세 번째, 지자체장은 1, 2번을 다 합하는 거지. 이건 따로따로 구분했고 3번은 지자체장에 다 말해. 지자체장은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권고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소명하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권고받았다고 모두 해제하는 건 아니지. 이거는 권고를 받았는데도 지방의회가 모를 수도 있잖아. 행정청은 어떤 사유가 있는데 지방의회가 모를 수 있잖아. 그러면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알려주면 되지. 이러이런 사유로 이건 해제 못한다 하고 소명기간이 얼마? 6개월이야. 그럼 왜 소명이 6개월인가? 또 이 숫자를 바꿔놓는 거야. 자, 해제하는 것보다 소명이 먼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소명은 6개월이고 해제하는 건 1년이라는 개념이야. 또 시험장에 이놈을 바꿔놨는데 헷갈리면 그렇게 생각하라는 이야기야. 해제하는 기간이 좀 길지. 자, 권고받고 소명하는 건 더 빨라야 되겠지. 1년 안에 해제하는데 그 후에 소명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소명이 빨라. 그래서 일단 2개 해제하는 건 1년이야. 숫자는 소명은 얼마? 6개월이야. 근데 이거는 소명은 시장군수도 권고 받자마자 나는 해제 못하겠다. 그럼 무슨 날로? 권고 받은 6개월이지. 그래서 다 권고고 도지사 모여서 신청이다. 이렇게 되겠지. 세 번째,
지자체장은 여기다 이름을 쓸게요. 재보고. 그러니까 재보고니까 한 번 또 한다는 얘기지. 여기서 보고를 한 번 했어. 근데 또 보고하라는 얘기야. 바로 지자체장. 지자체장은 보고한 시설이 해제가 안 됐을 때 최초 보고일로부터 2년마다 여기다가 보고하라. 그래서 재보고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요거를 자, 또 하나 찍어 주시면 돼. 여기까지. 자, 그럼 책으로 가서 책에서 체크를 좀 해야 되겠죠. 96으로 넘어가서 그 96의 첫 줄에가 지자체장은 써져 있죠. 지자는 빠졌어. 앞에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지자체를 읽을게요. 지자체장은 시설이 결정이 고시된 그 다음 옆에가 시설이 있어. 그리고 셋째 줄, 그 시설을 자 밑줄 뭐 할 필요가 없어졌어?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실로부터 몇 년, 10년 지날 때까지 그 다음 줄 중간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은 일단 시설이 결정고시 된 시설이 있는데 뭐 아니면 뭐가 있어서 설치할 필요가 없어졌거나 아니면 10년 안에 사업을 안 하고 있다. 요 지문이지. 그러면 그 다음 줄에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줄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지방의회에 하고 끝에 보고해야 한다. 뭐 정례회고 임시회 기간 중에 이런 말 필요 없고 그냥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 다음에 2번으로 내려와요.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그 다음 줄 그 지자체장에게 시설 결정에 대해서 해제를 뭐한다. 권고할 수 있다. 참고로 한 줄 건너뛰면 접수된 날부터 며칠 안에 90일 안에 해제 공고한다. 그까지만. 혹시 날짜 기억하려면 그 다음 3번으로 가서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결정이에요. 자, 장기 미집행 시설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자체의 장은 그 지자체 장은 거기에다 특광을 쓰세요. 그래서 지자체장 중에 특광이야. 특광은 넷째 줄로 내려와요. 해제 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을 뭐한다? 결정하여야 한다야. 그러면 지자체장을 그대로 놔두면 4명이 다 되는 거지? 그러면 4명 다 1년 안에 해제 결정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 내가 지자체장에다 특광이라고 써라고 한 거야. 왜냐하면 이 법조문회가 결정하거나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잖아. 그냥 결정으로만 돼 있잖아. 원래는 그 지문회가 우리가 이제 법은 이렇게 돼 있지. 순서가 법이 있으면 법 밑에 무슨 령, 대통령령이 있잖아. 그럼 법에서는 지자체장이야. 그럼 지자체장을 요 대통령령에 가면 특광과 시장구로 나눠져 있다는 이야기야. 근데 이거는 빼먹은 거야. 그리고 또 법조문에도 끝에가 결정이 된 게 아니라 결정하거나 신청해야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결정하거나 그럼 누구야? 특광이고 신청해야 된다 그럼 누구야? 시장군수겠지? 근데 그걸 빼먹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특광으로 고쳐준 거야. 아셨지? 그러니까 법조문이 제대로 써 있으면 내가 안 고쳐도 돼. 근데 법조문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 이들에 가면 또 틀려올 거 아니야.
적으려고 하지 마. 다시 해봐. 끝에가 여러분 책에 뭐라고 돼 있어? 결정하여야 한다고만 돼 있잖아. 그럼 결정해야 되는 거는 시장 군수는 자기가 1년 안에 결정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안 맞잖아. 그럼 누구로 고쳐야 돼? 특광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 되셨나? 시장 군수는 못해 결정. 이걸 또 틀려올 거 아니야. 전에 시험 문제 여기 나왔었어. 근데 잘못 배운 사람들이 시험에서 틀리고 온 거야, 이거를. 아셨지? 지자체장은 4명을 말하는 거잖아. 4명. 근데 4명이 1년 안에 해제한다고 하면 시장 군수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잖아. 누구일 때만? 특광일 때만 그래야 되지. 만약에 지자체장으로 썼더라면 끝부분을 고쳐야 되는 거야. 결정하거나 신청하거나 이렇게 고쳐야 돼. 고치지 말란 이야기야. 응? 고치지 말고 그렇게 고쳐 써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시장 군수는 이제 따로 나왔잖아. 시장 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이렇게 나왔지. 그건 지가 신청도 한 적이 없잖아. 또 신청했다는 말이 또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엉망이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개 갔다가 여기서 몇 개 갔다가 연결을 안 시켜놓은 거야. 그냥 지 필요한 것만 빼봐놓은 거야. 그러니까 도지사 결정하려면 누가 신청하여 시장 군수가 도지사에게 해제해달라고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고 누가 도지사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과정이. 아시겠죠? 요걸 빼먹었다는 이야기야. 책에는 요 과정을 빼먹었어. 빼먹고 그냥 도지사가 그럼 누구한테 신청한 적도 없는데 그 말이 나온 거잖아. 이해하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러니까 봐보면 이제 다시 도지사가 결정한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면 해제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끝부분만 도지사는 뭐 받고 신청받은 날 신청받은 날로 몇 년 안에 1년 안에 자 결정해야 한다 하고 오른쪽에 가면 소명 문제가 다시 왼쪽으로 가자. 소명 문제를 또 할게. 그 반달고 3번에 5번째 줄. 지자체의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 권고 받은 날부터 몇 개월, 6개월 안에 소명하라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요놈 써놓고 끝에다 이걸 써줘야 돼. 근데 여러분 또 중간에가 요게 들어가 있지. 그냥 엉망진창인 거지 이게. 그러니까 혼자 공부한 사람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건 도대체 1년이고 중간에 6개월 또 1년이고 이게 안 돼. 순서 요렇게 하고 세 번째 소명한 이렇게 나와야지. 오른쪽 네 번째.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에 보고한 미집행시설 중 그 다음 줄 해제되지 아니한 그거 찾고 그 줄 끝에 그럴 때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다시 몇 년? 2년마다 지방의회 뭐하라? 보고. 그래서 재보고 이렇게 말한 거지. 그 다음에 6번에다는 3에서 5월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거는 엄청 중요하고 아직은 여러분 여기까지는 못해. 우리 실력이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3에서 5월 달에 이건 해줄 거고 페이지 넘기셔서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페이지 넘겨서 오른쪽. 그러면 7번 번호. 마지막으로 시설 결정의 시료가 나와 있나요? 시설 결정 시료 찾았죠? 그래서 시설이 결정고시 되고 그 줄 끝에 고실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다음 줄 고실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에 무슨 날? 다음 날에 효력을 잃게 된다. 다시 그 밑에 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효력이 상실된 거지. 잃으면 마지막 줄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해서 이걸 무슨 고시란다? 실효고시란다 그러지. 효력이 상실한 걸 고시하니까 용어로 줄여서 실효고시해야 한다. 그러면 실효고시는 꼭 해야 돼? 안 해도 돼? 꼭 해야지. 하여야 한다고 끝에가 돼 있지. 이걸 갖고도 시험에 한번 냈지. 효력이 상실한 경우 실효고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와 틀린 거야. 그러니까 어디든지 실효돼 그러면 무조건 실효고시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페이지를 166으로 넘길까요, 이제? 아니 171로. (171) 170페이지 찾아갖고 그 옆에가 171이지. 그죠? 171은 페이지가 없어. 그럴 때는 170을 찾아서 1을 찾고 72를 찾아서 앞으로 넘기면 이러는 거야. 찾았죠? 원래 이제 책을 쓸 때 그 표지에는 페이지를 안 붙여.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는 페이지도 붙여주는 게 좋겠지, 거기다. 응? 우리가 워낙 페이지도 잘 못 쳐지니까. 왜냐하면 다른 공부는 페이지가 중요하지가 않잖아. 우리는 페이지를 갖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페이지를 다 표지에도 다 붙여주는 게 좋아, 원래. 근데 일단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자, 무슨 법이 나왔어? 도시개발법이 나왔지, 이제. 자, 그럼 도시개발법을 배우려면 또 이제 기본을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자, 도시계획사업. 다시 한번. 몇 가지를 말해? 도시계획사업 몇 가지? 3가지. 그러면 3가지 사업.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 다시 결정 끝났으니까 뭐 해야 돼? 사업해야 돼. 똑같은 거 배우는 거야, 똑같은 거. 민법생이 그런 말 잘 쓰지. 나는 맨날 똑같은 거 하는데 여러분 맨날 새로운 거 한다고 이렇게 그런 말 안 해? 하지. 나도 똑같은 말만 하고 있는 거야, 계속. 결정하면 뭐 사업한다, 행위지 않아도 맨날 똑같은 말만 해. 근데 여러분들은 단원 바뀌면 새로운 거야, 맨날. 아니, 저 위치만 달라지면, 저기 위치만 달라지면 새로운 거지. 그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결정, 그럼 뭐 해? 사업, 이렇게 나와. 그럼 3가지 사업. 도시계획. 무슨 사업? 시설 사업.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3번째, 정비 사업. 이렇게. 하여튼 이건 빨리 머릿속에 넣는 게 좋아. 빨리 넣는 게 여러분이 편해, 공부하는 게. 맨날 나오는 용어잖아. 도시계획 사업, 아마 우리 한 과정 끝날 때마다 1000번은 하겠지, 1000번은. 그럼 여러분들 이제 시험장 갈 때는 한 10,000번은 하고 가지. 근데 10,000번에 갔는데 시험 문제 나왔어. 근데 못 찾아. 왜 못 찾을까? 생각을 안 하니까, 생각 없이. 그냥 달달달달달 외우니까 그러지. 용어 그대로 보고 반복하는 거야. 29회 시험이다니까. 29회 41번 시험 문제가 다음 중 도시계획 사업으로 묶어진 거 이렇게 냈어. 그럼 몇 개? 3개 찾으면 되잖아, 3개. 이게 한 문제였어, 한 문제. 근데 맞춘 사람이 10%도 안 돼. 안 틀릴 것 같지, 이거? 시험장 가면 긴장을 해. 평상시 쓰는 용어가 갑자기 멘붕이 오는 거야. 그래서 떨어지신 분, 여기서 떨어지면 많아. 공법이 41번부터거든? 41번에 막혔어, 이게. 그럼 그 다음 문제가 안 풀어지는 거, 안 보이는 거야. 그때는 빨리 넘어가면 되잖아. 근데 이제 머리로 생각, 그래, 어디서 배운 거랑 같은 거야, 이게. 배운 거랑 같은 생각이 안 나. 안 나면 그냥 넘어가면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자꾸 10분을 헤맨 거야. 그럼 결국 틀렸지. 틀리고 10분이 지나갔고. 그러니까 이제 국토계획법이 다 끄는 거지. 그래 틀린 거야. 그러니까 공법은 연습 마찬가지야. 시험장 가면 안 푸는 거는 빨리 넘어가. 모르면 넘어가면 돼. 그래서 다 넘어가면 안 되겠지? 그래, 그러면 다 넘어가서 그럼 다시 또 오면 되지. 그러면 되잖아. 근데 한 문제를 갖고 오랫동안 잡고 있지 말라, 그 말이야. 오랫동안. 어차피 딱 봐서, 처음에 딱 봐서 안 보이잖아. 그러면 계속 못 풀게 돼 있어. 차라리 넘기다 보면 다른 문제가 그 지문이 딱 나오는 거야. 안 풀었어도 그러면 다시 가서 빨리 답 찾으면 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돼. 꼭 우리가 순서대로 푼다 이러지 말고, 뭐 순서 상관없지. 어떻게 풀든 맞추면 되잖아. 또 이런 사람이 있어. 나는 개론 1번부터 안 풀면 죽는 사람이 있어. 어떨 때는 41번 민법부터 풀어도 되잖아, 1차 과목. 왜냐, 민법은 어떻게 됐든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다 점수를 맞출 수가 있어. 근데 부동산 학교는 학문이다 보니까 한 해는 어려워, 한 해는 쉬워. 이게
꼭 그게 바꿔가면서 나오는 거야. 그럼 무조건 민법 푸는 연습에도 상관없잖아. 민법 푼다고 너 죽여, 합격 안 시켜 이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개론을 풀다가 너무 어렵고 막 멘붕이야. 차라리 민법 가서 풀어 민법. 민법 풀고 다시 개론 가서 풀어도 상관없는 거야. 근데 그냥 우리나라 사람은 순서발을 좋아해. 1, 2, 3 꼭 이렇게 풀어야 돼.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무렇게나 풀어도 돼. 아무렇게나 풀어도 순서만 여러분 60점 맞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사업 좀 꼭 좀 빨리 기억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편의상 요거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 사업, 개발 사업, 그리고 정비 이렇게 구분해서 시설, 개발, 정비 이렇게. 그러면 시설 사업은 어디서 하느냐? 요건 어디서 하느냐? 그러면 특, 광, 시, 군.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특광시군을 용도로 바꾸면 어떻게 돼? 용도로. 도시지역 아니면 도시지역 외.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기억할 게 있어. 앞으로 행정구역 그럼 뭐야? 특광시군. 용도 그러면 도시, 도시 외야. 이게 전국이야. 전국이란 뜻이야. 전국을 행정구역으로 표현할 때는 특광시군이야. 전국을 용도로 말할 때는 도시, 도시 외야. 그러니까 시설 사업은 아무 데서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이게 나오면 요거는 반드시 도시개발구역이어야 돼.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만 하게 해놨어.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은 창원시 아무 데서 하는 데가 아니야. 창원시에 무슨 구역 지정되면 도시개발구역. 요 놈이 지정돼 있어야 돼. 그러면 요 안에서만 요걸 하는 거야. 여기서만. 그러면 여기는 어디냐 또 이렇게 묻겠지. 도시개발 어디를 지정할 거냐. 그러면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도시지역에 지정해도 되고 도시지역 외에 지정해도 돼. 그러니까 요 놈보다는 여기가 더 커. 여기는 아무 데나 다 돼. 근데 도시든 도시 외든 뭐로 지정돼야 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돼. 그 다음 정비사업 그러면 정비구역이 나와야 되겠지. 정비구역 안에서만 요 안에서만 무슨 사업? 정비사업 나와. 그러면 정비구역은 어디냐 또 묻겠지. 정비구역은 도시지역 안에서만 지정하다 이렇게 놨어. 뭐가 차이점이야? 여기는 도시든 도시 외든 다 되는데 여기는 어디만? 도시지역 안에서만 일어나. 그러니까 도시지역 안에서 무슨 구역을 지정해? 정비구역 지정해. 그럼 그 정비구역 안에서 무슨 사업에? 정비사업. 이게 달라 개념이. 그래서 이제 사업할 때 요거는 무슨 법으로? 이제 지금은 끝났으니까 국토계획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방금 요 법에서 요 사업하는 걸 배운 거고. 그럼 도시개발 사업은 무슨 법으로? 도시개발법으로 이렇게 되겠지. 다음에 요거는 도시정비법으로. 요 개념을 꼭 알고 계셔야 돼. 사업하는데 어디서 하는지를 모르면 문제를 또 못 풀어. 그러니까 무조건 도시계획 시설 하면 창원시 어디든지 다 하는 거야. 옆에 함안군 가도 아무 데나 다 해도 돼. 어차피 도로 만드는데 어디 지역 피해가면서 이러진 않잖아. 그냥 쭉 구면 가서 다 하는 거지. 근데 도시개발 사업은 창원시 전부 이러면 안 되겠지. 일단 무슨 구역?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다. 그럼 도시개발 어디에 지정하냐 그러면 도시지역에 지정할 수도 있고 도시지역 외에도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 그다음에 정비사업은 어디 구역 안에서? 정비구역 안에서 이렇게 나와. 그럼 정비구역 어디냐? 그럼 무슨 지역 안에서? 도시지역 안에서만.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요거 구분하라고 나와. 요거. 여기 도시는 같지? 이건 도시 외가 있지만 이건 도시 외는 없어.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문제 헷갈리지 않고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그림으로 잠깐 단하게 해드릴게요. 뭐 그림은 좀 이따 적을 필요는 없는데 그림을 한번 보란 이야기야. 자, 대한민국 특광시군 어디든지 해당되겠지. 그러면 특광시군에는 일단 무슨 법이 적용이 되고 있어 여기에? 국토계획법이 적용되고 있지. 왜 국토계획법이냐면 전국의 토지잖아. 그럼 전국의 토지는 무조건 무슨 법? 국토계획법. 그걸 행정구역으로 특광시군으로 바꾸는 거니까. 그럼 특광시군을 크게 두 개로 구분하라. 그럼 무슨 지역이야?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로 지정이 되는 거지. 근데 요게 지정될 때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되는 거지.
그럼 관리계획 결정이 바로 무슨 법이야? 국토계획법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행위지 않은 무슨 법에 있다? 국토계획법이 있다. 이 말과 같은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국토계획법이 적용되는 거야. 자, 이때 이렇게 도로 하나 내려고 그래. 도로. 그럼 그림이래. 도시지역도 되고 도시지역 외도 되지 지금. 그럼 도로 만드는 것도 무슨 계획? 관리계획 결정되지. 그럼 관리계획 결정되면 이 도로가 이름이 뭐로 바뀌어? 도시계획 시설로 바뀌겠지. 그럼 결정했으니까 사업해야 되겠지. 그래서 무슨 사업이야? 시설 사업이 돼. 개념이 이해되시나? 그러니까 도로, 공원, 광장 이게 나오면 도 기반 시설이지. 만들려면 무슨 계획? 관리계획 결정 내리면 이름이 뭐가 돼? 도시계획 시설이 되지. 결정했으니까 효과 뭐야? 사업. 그래서 시설 사업이야. 시설 사업 하는 거지. 그 다음 요 도시하고 도시지역 외에서 도시개발 사업 하려고 그래. 그럼 도시개발 사업도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하겠지. 그러면 사업하려면 여기를 무슨 구역으로 지정해야 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돼. 그러면 지정부터가 도시개발법이고 여기까지는 국토계획법이지.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은 결정만 해주면 돼. 그럼 이제 도시개발법에서 무슨 구역을 지정해?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서 이제 사업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이 부분에다 정비사업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정비사업은 반드시 어디 안에서만 하게 돼 있어? 도시 안에서만. 이 도시적 외쪽은 못하는 거지. 그러면 정비사업도 무슨 계획? 관리계획 결정하겠지. 결정되면 국토계획법이 할 일은 끝났어 이제. 그럼 도시정비법에서 여기다 무슨 구역을 지정해?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그럼 지정하면 이제 이때부터 거기에 정비사업이 시행돼. 이런 식이야. 어디서 사업하는 걸 알겠죠? 그래서 요 이해를 이렇게 하고 안 되면 요 그림으로 이해하고 쉬었다가 이제 도시개발법 사업 절차를 이제 순서별로 배우도록 할게요.